네. 계속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사고를 치면 올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지금 2월 1일이죠.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내교섭 연설에서 진짜 애드립 대잔치를 날리셔가지고 기자들이 지금 카오스에 빠졌습니다. 그분을 왜 전략도 없이 그렇게 단기간 전략에 그렇게 왜 그러셨을까? 막말로만 이렇게 정치를 하시는 걸까요? 왜 애드립을 치셨을까? 보좌관들이 그래요, 그렇게 원래. 열심히 원래 써줬을 그래요? 텐데. 원래 그렇습니다. 몇 번 그렇게 그 민아 씨가 말씀하셨잖아요. 그 김성태 원내대표를 보면은 전혀 전략이 보이지 않고 단기간 생존 어떤 본능만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를 쳐도 네. 뭐 카드라고 하면 좀 그렇고 뭘 예를 들어야 될까? 어쨌든 뭐 바둑을 둬도 바둑 둘 줄 아세요? 바둑 저는 못 둡니다. 저도 못 둡니다. 네. 그런데 뭐죠? 바둑을 둬도 좀 큰 이제 포석을 갖고 포석에 능한 사람이 있고 작은 패싸움에 능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단순해서 얘기하면. 근데 그 두 개가 잘 조화돼야 이제 명기사인 거죠. 네. 두 개 중에 하나만 할 줄 아는 사람은 명기사가 못 되죠. 근데 김성태 대표는 패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 패싸움만 하다가 포석에서 말리는 사람인 거죠. 홍준표는 어떤 사람인가요? 홍준표 의외로 네. 의외로 그 두 개를 하죠. 네. 두 개를 하는데 그 내용이 정석이 전혀 아니고 무슨 이상한 변칙바둑. 네, 변칙으로 자꾸 하는데 그 변칙이 적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양해해 줄 수 있는 수준 안에서의 변칙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저기 뭐 안드로메다로 지금 가고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근데 홍준표는 뭐 여러 뭐 비판을 많이 받고 그건 저도 비판들 다 동의합니다만은 정치적 순발력 하나는 뭐 인정해줄 만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네. 패싸움이고 네.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뭐 그다음에 자기가 이미 그 박근혜 시대에 우파 포지션을 확실히 잡은 상황에서 네. 할 수 있는 게 사실 대선에서 트럼프 전략밖에 없었던 건 또 사실이에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이상하게 극단적으로 가서 그렇지 뭐 네. 그런 점은 평가해 줄 만한 부분이긴 하다 생각하죠. 네. 근데 이미 비슷한 이미지의 당대표가 있는데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막 지르시는 스타일로 가버리시니까 힘들어요. 출입기자로서는. 근데 난리 또 뭐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뭘 할 수 있는 전략도 없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고 왜 합리적인 보수하면 안 돼요? 합리적인 보수는 누가 바로 믿어줍니까? 합리적인 보수라고 하면. 게다가 바른국민당이 또 이렇게 나름 잡고 있는 포지션도 있을 것이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극기를 외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명박이 이제 또 오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합리적 보수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이미 보수는 망쳤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얼마 전에 네. 이건 잘라주세요. 뭘 잘라요? 그럼 말을 하지 말지.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을 봤는데 국민당과 바른당의 통합이 돼서 남자 바른국민당. 여자의 대화를 이렇게 해놓은 건데 자 이제 혁신을 하자.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혁신이 뭐야? 네가 근데 이걸 가져왔는데 이것도 아니야. 저걸 가져왔는데 저것도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혁신이 뭐야? 그거 몰라. 월요일까지 가져와. 뭐 이런 식으로 무한대화가 이어지는 거였어. 여혐인데 그거? 여혐 문화인데 또 이거. 그래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오늘 여혐 주제도 문화 있기 죄송합니다. 때문에 반드시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하고 나서 네, 우리가 또 그러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꼭 그런 말 한 사람 여자로 해놨더라고. 남자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오늘 제가 운동권 버전으로 해줄까요? 옛날에 우리 저 민주노동당 할 때 민주적 사회주의 하자 그랬어요. 그럼 네.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민주적 사회주의가 뭐야? 아, 그럼 우리 대답하죠. 국가 사회주의는 아닙니다. 아, 그럼 뭐 3인주의예요? 아, 그 유럽형 3인주의도 아닙니다. 네. 그럼 민주적 사회주의 뭐야? 아, 좋은 겁니다. 뭐라고 이게 뭡니까? 실체 없는 정치.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 이 안철수라고 통합신당이 서로의 하는- 혁신 네, 개혁 이런 그 구호만 남발하다가 네. 결국 안에서 싸움하다 끝날 거다 질일 멸렬하게.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긴다면 전 물론 이제 그 둘의 통합이 좀 괜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째 네. 그런 경우가 네. 생긴다면 자유한국당이 미리 좀 합리적 보수의 포지션을 잡아놔야 그 자리를 좀 차지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역시 출입 기자가 되면 네.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출입처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그 정당이 어떻게 하면 좀 잘 될 수 있을지. 네. 그거 자연스럽게 하게 마음에 돼요. 드러나. 다시 청와대로 돌려보내주세요. 나라의 미래 좀 걱정하게. 정의원을 다시 청와대로? 아 싫다. 아니, 지금 자유한국당 출입하시면서 그러면 제가 그 기자들의 그런 출입처 이런 잘 모르니까 이명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명박 기사도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때 그 이명박 정의원 당을 하나 기자가- 만들어주세요. 이명박 기자회견에 갔었잖아요. 네. 네. 그 다른 데는 사회부가 왔더라고요. 검찰이나 법조 기자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검찰은 아니지만. 근데 왜 우린 정치부가 우리 말고 몇 군데 정치부에서 오긴 했는데 아니 이명박 당을 따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손에 땀을 쥡니다. 이명박. 제가 계속 손에 땀을 쥐면서 보고 있는데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좋고, 아, 이게 세상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명박을 빨리 잡아가야 되는데. 잡아갈 것 같아요. 지금 영포 빌딩 지하에서 막 다스 문건이 막 나오고, 오, 그 대박이야, 진짜. 대통령 기록물이니 뭐니. 치밀한 분이 그걸 왜 안 치고 있었을까요? 저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그것이 또 하나의 치밀함이죠. 그걸 치우는 과정에서 또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영폭 빌딩은 뭐 내 거고 사실. 네. 그 지하에 어디 짱 박아놓고 그 짐을 풀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내 거라고 해도 그 압수수색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예상됐을 것 같은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그걸. 네. 아니 저는 그게 상당히 좀 의아하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대단히 치밀한 분이고 대단히 꼼꼼한 분인데 어떻게 이런 어설픈 일을 저질렀을까? 뭐 이 난리 나고 그다음에 우리 민간인 사찰 때문에 장진수 전 주무관님 온갖 방송에 지금 나오고 라디오 방송에 막 하루에 3개씩 나오고 너무 대단합니다. 진짜. 이명박 시대 때문에 스타가 된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안원구 네. 저기 청장도 그렇고 네.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따로 만들어야 돼요. 이명박 전담팀을. 네, 오랜만에 정경희 기자가 와서 이렇게 잡담이 좀 길었습니다. 그 국내 문제도 좀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중도파들을 데리고 이 바른국민당인가요? 뭐 가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통합당으로 가기 위해서 그 중도파들이 그 이렇게 뭐 합류를 얘기해주면 통합한 뒤에 바로 대표직을 그만두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들은 지금 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나요? 그게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네, 제가 참 독특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두 당이 합치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보통 이제 두 세력이 합치면 뭐 공동대표 이런 걸 시켜줘요. 네, 왜냐하면 각자 대변하는 세력이 있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런데 반드시 이후에 가면은 둘이 싸웁니다. 네. 공동대표끼리 싸운다기보다는 양대 세력이 싸워요. 주도권을 잡아야 되니까. 이질적인 두어 세력이 합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처음 국면은 대개 자기가 또 대표 권한을 많이 갖겠다고 싸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런데 뭐 바른국민당이 될 건지 뭐가 될 건지 모르겠지만 이 통합신당이라는 자들은 네. 너무 재밌는 게 유승민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아줘야 된다. 공동대표를 맡지 않으면은 우리 저 통합의 시너지가 안 나기 때문에 앞으로 어렵다. 나 혼자 대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철수 대표는 지금 국민의당에 중재를 하신다는 분들이 통합 찬성 반대 중재를 하신다는 분들이 안철수가 사퇴해야 통합을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국민의당 대표도 사퇴하라고 하는데 통합정당의 공동대표를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 나는 백의종군을 할 것이다. 네. 서로 자기 대표 권한을 줄이겠다고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요? 지방선거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지방선거가 망할 건데. 네. 재밌죠? 공동대표 체제로 지방선거를 가면 지방선거가 망하고 그러면 둘이 다 사퇴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리더십을 구성하는데 그 리더십은 뭐 어떤 그 중간자적 입장에 누가 됐던지 네. 아니면 그것도 이제 공동 리더십이든지 뭐든지 되지만 어쨌든 서로 동등하게 어쨌든 그 패배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네. 근데 유승민 단일 대표 체제로 갔을 경우에 지방선거 패배하잖아요. 그럼 유승민이 내려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국민의당 안철수든지 뭐든지가 또 국민의당 세력이 구원투수로 올라오는 거죠. 네. 그게 싫은 거죠. 그러면 그 구원투수로 올라오면은 그게 2020년 총선 공천권까지 건드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대표되는 사람은 뭐 임기가 몇 년일지 모르겠지만 통합신당의 대표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겠죠. 근데 뭐 그걸로만 끝나느냐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 예를 들면 중재파라는 사람들은 그건 안철수의 사퇴를 왜 얘기하는 거냐? 그것도 웃기죠. 네. 왜 안철수가 사퇴하면 통합에 동의할 수 있고 안철수가 사퇴하지 않으면 왜 통합을 거부하는 것이냐? 그것도 네. 웃긴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안철수든지 유승민이든지 영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중재파라는 사람들은 호남 기반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호남 사람이든지 아니면 호남이 좋아하는 인사가 당권에 근접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안철수를 빼고 국민의당 몫으로 이제 그것이 손학규든지 박주선이든지 이런 사람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그것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대표 전당대회 이후에 사퇴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런 어느 정도의 여지를 준 거죠. 네. 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건데 또 중재파는 그런 주장을 내놓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다 같이 공동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 단일 의견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다 가지도 않을 것이고 네. 통합에 다 반대하지도 않을 거예요. 결국은 찢어질 겁니다. 결국은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이 중재파들의 앞으로 행보가 중요한 게 만약에 지금 민주평화당 네. 예, 아직 헷갈려요 이제 평화민주당이 아니고 민주평화당이에요. 평화민주당 옛날에 네. 김대중 총재의 평화민주당이 있었는데 그렇죠. 평민당이라고 불렸죠. 네. 민주평화당을 만들었는데 이 세력이 몇 석이나 갖고 갈 것이냐. 그죠? 지금 발기인 올린 게 16석입니다. 네. 근데
이게 원내대 교섭단체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뭐가 중요하냐면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그다음에 민주평화당. 왜냐하면 민주평화당은 우리는 보수가 아니고 개혁이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네. 이렇게 합쳤을 때 국회 과반을 넘는 거냐가 중요합니다. 이 과반을 넘어야 앞으로 문재인 정부든지 뭐든지 개혁적인 뭘 한다고 했을 때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죠. 그거를 통과시켜준다는 점을 갖고 민주평화당이 딜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캐스팅 보트를 쥐고 그렇죠. 호남 쪽에서 예.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우리가 지지를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서 문재인 네. 정부가 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도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근거가 생기니까. 그리고 어떤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견인할 수 있는 거죠. 정책의 그렇죠. 네. 어떤 효과나 이런 걸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래서 심지어 추미애 대표도 네. 그 민평당 쪽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데려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쪽에서 네. 꼭 약간 강경한 발언들이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데 그걸 계산을 해보면 그게 이제 약 20석 정도입니다. 네. 이 더하기 빼기 해보면 정확히는 정세균 의장 합쳐서 19석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산수술을 잘 해봐야 되니까 제가 막말하기는 힘든데 어쨌든 그게 20석이에요. 거기가 20석을 채우면 과반을 어쨌든 친여당 성향의 정치세를 갖고 가는 거죠. 네. 근데 이 딜레마가 안철수, 유승민한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네네. 안철수, 유승민 이 당에 기타 등등 플러스 자유한국당 이렇게 합쳤을 때 이 당이 원내 과반이 되느냐가 이후에 상황을 좌우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즉 지금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많이 말씀드렸는데 국민의당이 지방선거까지 유지가 되면 5당 체제가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고 네. 그게 아니라 쪼개지면 급속도로 양당 구도로 원내의 문제는 재편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 단계로 가고 있는 듯이 일단은 보이는 거죠. 네네. 그래서 중재파들의 몸값이 엄청 올라 있는 거고 지금 어떻게 될지 이 중재파들의 행보에 주목이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지금 지방선거를 해야 되는데 현역 의원들이 막 출마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막고 있죠. 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은 후보가 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네. 사퇴해야 되니까. 의원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의 의석 사이 4개인가밖에 안 나요. 네네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원내 일당이 바뀝니다. 네. 5월 25일인가가 이 하반기 원구성을 해야 되는 상임위 40회분하고 국회의장 다시 뽑고 하는 기준일이거든요. 네. 근데 5월 25일 날 자유한국당이 1당이라면 국회의장은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단속을 해서 의원들의 이제 지방선거 출마를 지금 못하게 하는 단속에 지금 들어갔고 네. 그래서 사실 재밌는 게 자유한국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유한국당 지금 경북지사가 박 터져요 아주. 막. 지금 왜냐하면 희망을 걸 때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박 터집니다. 네. 대구는 가능성은 크긴 하지만 네. 대구도 만약에 네. 김부겸 장관이 지금까지의 말을 뒤집고 네. 출마를 한다 그러면 네. 위험한 상황인데 네. 경북은 굳건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경북지사 박 터지는데 지금 거기가 과당 경쟁이 돼가지고 과열 경쟁이 돼가지고 이철우 의원 이런 사람들이 내가 배수의 진을 보여주겠다. 네. 나는 국회의원 사퇴한다. 이래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그러려면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가라. 지금 큰일 난다 그러면 네. 페이스북에 쓰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데 지방선거까지 묶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유승민의 생각도 한번 보자고요. 이게 일구학에서는 유승민도 백의종군해라라고 해요. 네. 중재파 일각에서는. 그리고 안철수 쪽에서도 김관영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유승민도 네. 백의종군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유승민, 안철수가 둘 다 지방선거 출마해야 돼요. 네. 그 여론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지방선거에 어디 출마할 것이냐. 그렇죠? 지금 국민의당이 바른정당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국민의당이 주요하게 승부를 걸어볼 만한 지자체 선거로서 얘기하는 게 서울시장이랑 부산시장이에요. 네. 예. 이거는 유승민, 안철수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근데 유승민은 지방선거 나가려면 배지 떼야 됩니다. 네. 대표도 안 나가고 배지도 떼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2022년 대권 경쟁을 기준으로 보면 누가 이득이에요? 안철수가 그러면 통합된 당에서 그렇죠. 이득이죠. 안철수는 지금 의원이 아니니까. 의원도 아니고 안철수는 비록 여론조사 지지율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정치 논리로 봤을 때 서울시장에도 나갈 수 있고요. 부산시장에도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시장에 나갈 경우에 지금 여론조사로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선거 구도를 중심에 놓고 봤을 때 안철수 부산시장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3자 구도 되고 이러면 어떻게 얻어걸릴지 모르는 거죠. 맞습니다. 3자 구도이고 민주당이 이제 지지율이 올라올 것이고 네. 과거의 어떤 지지율보다 좀 더 올라올 것이고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죽지도 않을 것인데 네. 가운데서 안철수가 쭉 갈라
갈라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그 계산이 설 거거든요. 서울은 아니죠. 유승민은 부산시장 나갈 수 있습니까? 부산 근거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부산 사람이 볼 때 유승민이 부산시장 나오면 그거 뭐 절대 안 찍죠. 대단히 싫어할 겁니다. TK니까요. 그렇죠. 네. 하지만 서울시장은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유승민 서울시장 출마는 얘기가 안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서울시장은 절대 지방선거는 절대 출마를 안 할 거예요. 유승민 네. 대표가 계속 코너로 이런 식으로 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양대 세력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어떤 그 암수가 오가는 게 통합신당이고 그것을 어쨌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통합을 어쨌든 간에 안철수가 지금 와서 틀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얘기 나오죠. 전당대회를 없애버렸습니다. 네. 전당원 전당대회에서 투표로. 네, 전당원 투표로 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호지세이고 제가 시간이 더 많으면 이것도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네. 기호지세 호랑이 등에 올라타갖고는 계속 가는 와중에 앞에서 장애물처럼 얘기하고 이 장애물처럼 있는 유승민이든지 뭐든지 중계파든지 뭐든지 다 칼을 휘둘러갖고 잡으려고 하지만 그게 성공할 것인가? 저는 그런 정치를 성공을 안 한다라고 보는 쪽이고 앞으로 많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니까 네. 저는 좋은 말을 해주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네.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진행되면 다음 주에 좀 네. 자세하게 좀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얘기 좋을 엄청 것 많습니다. 같습니다. 판사 얘기도 있고요. 그러게요. 이명박 얘기도 있고요. 네, 다스에 무슨 뭐 지금 무슨 국세청장이 저 국정원 특활비 받고 DJ 노회 그 뭐 비자금 추적하고 온갖 네. 활극들이 지금 막 구속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지금 디스펙트를 준비하다 보면 네. 이게 뭐 메인 주제를 정하기는 뭐 이렇게 어렵긴 한데요. 네. 근데 정말 자질구레하게 이렇게 하나씩 네. 끊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끝도 없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네, 이거 네. 10시간씩 해야 됩니다.